그날 들은 한마디가 제가 믿어온 모든 걸 흔들어 놨어요. 은행 창구 직원이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거든요. 고객님, 이 휴대폰 지금 본인 명의가 맞으세요? 순간 심장이 턱 막혔어요. 대기번호 호출음이 멀리서 들리고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하얗게 느껴졌어요. 손에 쥔 번호표가 땀에 젖는 것도 몰랐죠. 제 핸드폰인데, 제 번호인데 왜 저한테 그걸 묻는 거지?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이상하다 싶은데 옆에서 아들이 팔을 잡아 끌더라고요. 엄마, 여기서 말하면 안 돼.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어요. 왜 말하면 안 된다는 건지 그때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제 이름은 오연숙이에요. 올해 71살이고요. 수도권 외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8년 전에 먼저 보냈고 그 뒤로는 저 혼자 조용히 지내왔죠. 조용하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단지 안에 작은 도서실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일주일에 4번 자원봉사로 책 정리도 하고 대출 도우미도 하고 어르신들 스마트폰 기초 강습도 맡고 있어요. 소액이지만 강사료도 조금 나오고 무엇보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있고 제가 쓸모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꽤 중요했어요. 아들 현우는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며느리 다은이랑 둘이서요. 손주는 없고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그래도 한 달에 2번은 왔다 갔다 하고 명절에는 며느리가 음식도 챙겨오고 뭐 그럭저럭 사이좋게 지내왔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했다는 말이 슬프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생각했다가 문제였던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건 지난 봄 아들이 전화를 하면서부터예요. 엄마, 요즘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은행 일이나 공과금 같은 거 우리가 대신 좀 처리해 드릴게요. 처음엔 기특하다 싶었어요. 자식이 챙겨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공인인증서 갱신하는 것도 헷갈리고 앱이 바뀔 때마다 따라가는 것도 솔직히 좀 귀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 고맙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현우는 진짜 걱정도 있었겠지만 남들한테 엄마 잘 챙기는 아들로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정말 소소한 것들이었거든요.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를 며느리 폰으로 바꾼 것,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더 안전한 걸로 갱신한다며 현우가 들고 간 것,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은행에 가겠다고 하면 엄마 몸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할게요 하고 주민센터에 볼 일 있다고 하면 거기 요즘 복잡해요. 저희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하더라고요. 말은 전부 제 걱정에서 나온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아직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걱정과 통제는 다른 거잖아요. 그때는 그 차이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 도서실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쓰는 투명 파일 하나가 있어요. 도서실에서 소모품 살 때마다 영수증을 모아두는 파일인데요. 복사용지, 볼펜, 형광펜, 파일 케이스, 이런 것들 살 때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서 넣어두는 게 제 습관이에요. 관리비 정산할 때 필요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4월 정산을 준비하다가
영수증 묶음을 꺼내서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엔 뭐가 이상한지 딱 집어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냥 찜찜하다, 뭔가 좀 다르다 싶은 느낌이요. 그러다 한 장 한 장 다시 들여다봤더니 2월 말부터 영수증에 찍힌 결제 카드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제 카드 번호는 제가 알아요. 10년 넘게 써온 건데 모를 리가 없죠. 근데 2월 말 이후 영수증은 전부 다른 번호, 그것도 낯선 번호가 찍혀 있는 거예요. 내가 카드를 바꿨나? 생각해 봤는데 바꾼 기억이 없거든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보고 또 봤는데 그래도 달랐어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때는 거기서 더 파고들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직 내가 뭔가 빠뜨린 게 있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의심을 제가 먼저 꺾어버린 거예요. 그게 참 못내 후회가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택배가 오면 무조건 송장 사진을 찍어두는 습관이 있어요. 혹시 분실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요. 이건 도서실에서 물품 배송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습관인데 집에서 오는 택배도 그냥 찍어두게 됐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현관 앞에 택배 하나가 와 있기에 폰으로 찍어놨는데요. 나중에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옛날 사진들을 쭉 보게 됐어요. 그러다 3월에 찍어둔 등기 송장 사진을 봤는데 수취인이 분명 제 이름 오연숙인데 수령 확인 서명이 제 글씨가 아닌 거예요. 저는 수령 사인을 할 때 연자를 흘려 쓰는 버릇이 있거든요. 20년 넘게 그래왔으니까 제 글씨는 제가 알죠. 근데 그 사진 속 서명은 제 서명이 아니었어요. 낯설었어요. 누가 받은 거지? 제가 없을 때 누가 대신 받은 건가? 등기 대리 수령이야 드물지 않은 일이니까. 그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영수증 얘기까지 같이 생각하니까 왠지 모를 불편함이 가슴에 탁 걸리더라고요. 제 이름이 제 것 같지 않았어요. 뭔가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아직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도서실 정리를 마치고 나오다가 동료 봉사자 문정혜 씨를 만났어요. 정혜 씨는 저보다 3살 아래인데 눈이 밝고 귀가 빠른 사람이에요. 별 얘기 아닌 것도 놓치지 않고 한번 이상하다 싶으면 끝까지 파고드는 스타일이죠. 그 사람이 괜찮냐고 물으면서 옆에 앉더라고요. 연숙 씨, 요즘 괜찮아요? 안색이 좀 그래 보여서 뭐 별건 아닌데 좀 찜찜한 게 있어서요. 딱히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영수증 얘기를 꺼냈다가 나이 들어서 카드 바꾼 것도 기억 못한다는 말 들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정혜 씨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숙 씨, 요즘 본인 인증을 가족이 대신 많이 해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왜요? 저번에 아는 언니가 그런 일 있었거든요. 처음엔 다 아들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명의가 바뀌어 있었어요. 폰이랑 카드 다요. 연숙 씨도 혹시 폰명예 확인해 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행에서 창구 직원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 휴대폰, 지금 본인 명의가 맞으세요? 그때 아들이 왜 팔을 잡아 끌었는지, 왜 여기서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지, 처음으로 이게 단순한 이상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희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낮게 말했어요. 연숙 씨, 그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냥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 여백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말이 괜히 오래 남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수첩을 꺼냈어요. 저는 중요한 연락처는 꼭 수첩에 적어두거든요. 폰이 망가지거나 분실됐을 때를 대비해서요. 현우 번호 옆에 작은 메모가 하나 있었어요. 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현우 새 번호. 그 옆에 번호가 적혀 있었고 별표까지 쳐가면서 적어뒀으니 분명 현우가 바꿨다고 해서 받아 적은 번호겠죠. 근데 말이에요. 지금 현우 폰에 저장된 번호랑 이게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갑자기 그게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별표 하나가 그냥 별표처럼 안 보였어요. 그냥 제가 중요하다는 표시로 쳤겠거니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별표 하나가 눈에 걸렸어요. 왜 그때는 그냥 중요 표시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그 수첩을 덮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확신은 아니었어요. 그냥 미묘하게 불편한 뭔가 걸리는 느낌. 하지만 그 느낌이 이튿날 아침에도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도서실에 앉아 있어도 저녁에 밥을 먹다가도 문정혜 씨가 했던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연숙 씨, 그거 조심하세요. 그냥 지나쳤으면 됐을 말인데 왜 그게 이렇게 안 지워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자꾸 생각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영수증 얘기, 송장 서명 얘기, 아들이 팔을 잡아 끌던 그 감각까지요.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별거 아닌 것들인데 자꾸 한데에 모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아직이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 무렵 아들 부부가 집에 왔어요. 별 이유는 없고 엄마 얼굴 보러 왔어요 하면서 과일 한 봉지 들고 왔더라고요. 며느리 다은이가 부엌에서 과일을 씻는 동안 현우가 제 옆에 앉아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앞으로 은행 일은 우리한테 맡겨요. 직접 가시면 헷갈리는 것도 있고 요즘 노인 대상 사기도 많다잖아요. 우리가 다 챙길게요. 말이 자연스럽게 흘렀어요. 목소리도 낮고 부드러웠고요. 근데 이상했어요. 저는 은행에 가겠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는 건지, 뭐가 걱정이 되는 건지, 그게 딱 안 맞아 들어오더라고요. 부탁처럼 들렸는데 거절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다은이가 과일 접시를 들고 오면서 밝게 웃었어요.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저희가 자주 못 와서 걱정이에요. 스마트폰 관련된 것도 다 저희한테 맡기세요. 괜히 혼자 건드리시다가 문제 생기면 더 복잡해지거든요. 말투는 정말 다정했어요. 웃음도 예뻤고요. 근데 저는 왜인지 그 웃음이 그날은 좀 달라 보였어요. 입은 웃는데 눈이 저를 살피는 것 같달까요?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그냥 제가 예민해진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건지 그때는 판단이 안 됐어요. 아들 부부가 간 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거기 있어야 하거든요. 농협 통장, 우체국 통장, 그리고 오래된 적금 통장 하나.
늘 서랍 맨 앞에 세워서 꽂아두는데 그날은 적금 통장이 안 보였어요. 내가 어디다 뒀나?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다른 서랍도 열어보고 장롱 선반도 들여다보고 화장대 위도 봤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혼자 이리저리 찾다가 한참 만에야 주방 찬장 위에서 발견했어요. 저는 통장을 주방에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떻게 거기 있는 건지 제가 거기 올려둔 기억은 전혀 없는데 누가 서랍을 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집이 갑자기 낯설어졌어요.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그냥 내가 깜빡한 거겠지. 나이 드니까 그럴 수 있지.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근데 말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꺾어버리는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주민센터에 가보기로 했어요. 딱히 큰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제 이름으로 뭔가가 바뀐 게 있는지 아니면 제가 그냥 예민한 건지요.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데 폰이 울렸어요. 현우였어요. 엄마, 오늘 어디 가세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냥 좀 나가보려고. 어디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엄마 요즘 무릎도 안 좋잖아요. 어디 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갈게요. 목소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척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디 가는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말하는 순간 뭔가가 막힐 것 같은 느낌요. 그냥 바람이나 쐬려고. 별거 아니야. 그렇게 끊었어요. 근데 결국 그날 주민센터는 못 갔어요.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들한테 들킬까봐 아니면 가서 확인했다가 정말 뭔가 나올까봐 어느 쪽이 더 무서운 건지 모르겠는 채로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날이 제일 비겁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남한테 진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지 못한 게 더 부끄러웠어요. 며칠 뒤 용기를 내서 은행에 혼자 가봤어요. 이번엔 아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창구에 앉아서 직원한테 물었어요. 제 계좌에 최근에 변경된 내역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이 신분증 확인하고 조회를 해보더니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 짧은 침묵 동안 제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고객님, 지난달에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변경이 있었고요. 공과금 자동이체 연결 계좌가 변경됐네요. 제가 바꾼 건가요? 네, 본인 인증을 통해 처리된 건데요. 본인 인증이요. 저는 그걸 한 기억이 없어요. 비밀번호를 바꿨다면 저한테 문자가 왔어야 하는데 그 문자를 본 기억도 없었어요. 혹시 다른 가족이 대리로 처리할 수 있나요? 위임장이 있거나 공동 명의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 폰으로 인증이 됐다면 시스템상 본인 처리로 기록돼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어요. 본인 명의 폰. 제 폰인데 제가 한 게 아니라면 제 폰이 제 손이 아닌 다른 손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직원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고객님, 혹시 최근에 휴대폰을 다른 분이 사용하신 적 있으세요? 명에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시면 통신사 쪽에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냥 지나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절차와 규정 안에서 그분이 제게 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신호였던 거죠.
그날 저녁 아들 집에 갔어요. 딱히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뭔가를 물어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고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다은이가 나왔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목소리는 밝았는데 문을 반쯤만 열었어요. 들어오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현우 얼굴 보러 왔어. 현우는 좀 피곤해서요. 오늘은 좀 일찍 쉬려고요. 어머님도 오늘 무리하셨을 것 같은데 들어오시지 말고 다음에 연락하고 오세요. 그러면서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반쯤 열렸던 문이 천천히 좁아지다가 닫혔어요. 찰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를 밖으로 밀어낸 소리 같았어요.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 아들 집 문 앞에서 쫓겨난 건가? 아니면 원래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 건가? 알 수 없는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거실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눌렀는데 갑자기 멈칫했어요. 폰 요금이 걱정됐거든요. 이달 요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앱을 열어봐야 하는데 앱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서 들어가지지가 않았어요. 공과금 앱도 인터넷 뱅킹도 하나씩 열어보려 했는데 전부 비밀번호가 달라져 있었어요. 저를 제 집에서, 제 살림에서 밀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거실에 불도 안 켠 채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닦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뒀어요. 내가 짐이 된 건가?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방이 이상하게 넓게 느껴졌어요. 그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문정혜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연숙 씨, 어제 얼굴이 안 보여서요. 오늘 도서실 나오면 잠깐 얘기해요. 도서실에 가서 정혜 씨를 만났어요. 정혜 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를 채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죠? 말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정혜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연숙 씨, 지금 상황이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거 알아요. 근데 이건 연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혜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먼저 내 것을 되찾는 거예요. 내 명예, 내 계좌, 내 연락처, 이게 전부 내 건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통신사 가서 명예 현황 물어봐요. 주민센터 가서 연락처 변경 기록 확인해요. 혼자 가기 어려우면 내가 같이 가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닥에 내려앉아 있던 게 천천히 일어서는 느낌이랄까요? 아직 무서웠어요. 확인했다가 정말 뭔가 나오면 어떡하나 그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억울함이 더 컸어요. 내 것을 남이 만지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그 억울함이요. 저는 고개를 들고 정혜 씨를 봤어요.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정혜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로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눈물이 마르고 나니까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더 이상 설마라는 말을 제 스스로한테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정혜 씨가 말했잖아요. 내 것을 내가 모르는 채로 있으면 안 된다고. 그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맞아요. 내 것이에요. 내 통장,
내 폰, 내 이름, 전부 내 건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정혜 씨랑 함께 통신사에 먼저 갔어요. 창구에 앉아서 신분증을 내밀고 제 명의로 된 회선이 몇 개인지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직원이 조회를 하더니 고객님 명의로 현재 이회선이 등록되어 있어요. 이회선이요. 저는 폰이 하나예요. 평생 하나만 써왔는데 이회선이라고요? 나머지 한 회선은 언제 개통된 건가요? 작년 11월이요. 개통 당시 고객님 신분증과 본인 인증이 사용됐네요. 작년 11월이면 아들이 처음으로 우리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하던 그 무렵이에요. 그때 뭔가를 했던 거예요. 제 신분증으로, 제 이름으로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직원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혜 씨가 제 손을 한번 꽉 쥐었어요. 말은 없었어요. 그냥 그 손이 버팀목이 됐어요. 그 회선에 착신 전환이 설정되어 있나요? 직원이 다시 조회하더니 네, 착신 전환이 설정되어 있어요. 수신 전화 일부가 다른 번호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네요. 착신 전환. 그러니까 제한테 오는 전화 중 일부가 다른 번호로 먼저 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번호가 어디인지는 원이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알 것 같았어요. 수첩에 적어둔 그 번호, 현우 새 번호라고 별표까지 쳐서 받아 적었던 그 번호, 그게 새 번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누군가 제 귀를 대신 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제한테 오는 연락을 먼저 가로채서 가족이 선별하도록 만든 번호였던 거예요. 별표 하나가 그렇게 무거워질 줄은 몰랐어요. 통신사에서 나와서 바로 주민센터로 갔어요. 담당 직원분한테 최근 6개월 사이에 제 연락처나 주소 관련 변경, 기록이 있는지 물었어요. 직원이 내역을 살피더니 지난 3월에 비상연락처 변경 이력이 있네요. 제가 직접 변경한 건가요? 방문 변경 기록은 없고요. 온라인 민원 경로로 처리됐어요. 온라인 민원. 저는 온라인 민원을 쓸 줄 몰라요. 배운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걸 누가 했는지는 말 안 해도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 투명 파일을 꺼냈어요. 영수증 묶음, 등기 송장 사진 출력본, 통신사에서 받아온 명예 확인서, 주민센터 변경 이력 출력본. 테이블 위에 쭉 펼쳐놓고 하나씩 봤어요. 2월 말 결제 카드가 바뀌었어요. 3월엔 제 비상 연락처가 제 손이 아닌 곳에서 변경됐어요. 등기 서명도 그 즈음이었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11월부터였어요. 두 번째 회선이 열리고 착신 전환이 걸린 게 전부 이어졌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설계된 거였어요. 저를 서서히 아주 조금씩 제 삶에서 밀어내는 설계. 그걸 보는 순간 슬프다기보다 화가 났어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어요. 이제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현우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왜요? 와라. 할 말 있다. 지금 좀 바쁜데요. 바쁜 거 잠깐 접고 와. 오늘 와야 해. 제 목소리가 달라진 걸 느꼈는지 현우가 한참 있다가 알겠어요 했어요. 1시간 뒤에 아들 부부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먼저 들어왔어요. 다은이는 현관에서부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현우는 눈을 한번 깜빡이고 침을 삼켰어요. 뭔가 낌새를 챈 것 같았어요. 테이블에 영수증 묶음을 먼저 꺼냈어요. 현우야, 이거 봐라. 2월 말부터 도서실 소모품 영수증에 내 카드 번호가 아닌 번호가 찍혀 있어. 내가 카드 바꾼 적 없는데. 현우가 쓱 보더니 엄마가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카드가 여러 개잖아요. 내 카드 번호 내가 몰라. 요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잖아요. 가물가물.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제 기억을 제가 지키기로 했어요. 그래,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다음에 등기 송장 사진을 꺼냈어요. 이건 3월에 온 등기 송장이야. 수취인은 나인데 서명이 내 글씨가 아니야. 누가 내 택배를 대신 받은 거야? 다은이 표정이 확 굳었어요. 말이 빨라졌어요. 어머님, 그런 거 일일이 따지면 뭐가 남아요. 저희가 어머님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도와주는 사람이 내 등기를 몰래 받아? 다은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한 건데 이렇게까지 의심받으니까 저도 속상해요. 피해자 프레임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 눈물에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다은아, 울지 마. 나 흔들리지 않아. 통신사명의 확인서를 꺼냈어요. 오늘 통신사 가서 확인했어. 내 명의로 회선이 2개야.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착신 전환도 설정되어 있더라. 내한테 오는 연락이 다른 번호로 먼저 갔던 거야. 현우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엄마 보호하려고. 누가 시켰어? 엄마 혼자 이상한 전화 받을까봐. 현우야. 저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그거 내 동의 없이 한 거잖아. 현우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엄마가 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쓴 줄 알아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근데 저는 안 흔들렸어요. 주민센터 변경 이력을 마지막으로 꺼냈어요. 3월에 내 비상연락처가 온라인으로 변경됐어. 나는 온라인 민원 쓸 줄 몰라. 누가 한 거야? 아무 말이 없었어요. 현우도, 다은이도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정혜 씨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말보다 침묵이 더 확실한 자백이라고. 맞는 말이에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고소 안 해. 경찰도 안 불러. 근데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야. 현우가 뭐가요? 했어요. 내 명예, 내 계좌, 내 연락처, 전부 오늘 안으로. 내가 직접 원상복구할 거야. 위임장도 다 철회할 거야. 앞으로 내 일은 내가 해. 다은이가, 어머님, 저희가 잘못은 했지만, 했어요. 다은아, 됐어. 저는 일어섰어요. 나는 짐이 아니야. 내 집에서, 내 삶에서, 나는 짐이 아니야. 현우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닫았어요. 다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이번엔 내가 열어준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움직였어요. 통신사 가서 2번째 회선을 해지했어요. 착신 전환 해제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직접 바꾸고 나니까
그제야 숨이 내려앉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비상연락처를 다시 제 번호로 바꾸고 앱 비밀번호도 전부 새로 설정했어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뭔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희 씨가 옆에서 같이 다녀줬어요. 말없이 그냥 따라다녀줬어요. 그게 고마웠어요. 지금은요. 도서실 봉사 다시 나가고 있어요. 스마트폰 기초 강습도 계속하고 있고요. 소모임에 나갔더니 아는 얼굴들이 반겨줬어요. 어디 아팠냐고, 왜 한동안 안 보였냐고요. 아팠던 건 맞는데 몸이 아픈 건 아니었다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현우한테서 가끔 문자가 와요. 엄마 밥은 먹었어요? 짧은 문자예요. 답장은 해요. 응, 먹었어. 그것만 해요. 이제는 누가 제 문을 대신 열지 못해요. 내 문은 내가 열고 내가 닫을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